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스 어드바이저입니다. 자, 오늘 10분 컨설팅은요. 법인세 절세 플랜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범용적이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절세 플랜입니다. 그래서 기업마다 다 다를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10분 컨설팅 들어보시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이와 비슷한 업체가 있으면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플랜들은 이제 생길 때마다 각 기업마다 어떤 다른 어떤 재료의 어떤 컨설팅 혹은 이제 플랜을 제시할 때마다 제가 10분 컨설팅 혹은 실전 컨설팅에 한번 올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한스식품 없는 회사예요, 여러분들. 가공회사입니다. 제가 이제 컨설팅을 위해서 만든 회사니까. 자, 한스식품이라는 회사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절세 플랜을 갖고 가느냐. 요거고, 두 번째, 이렇게 페이지가 나누어져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제가 보고서용으로 파워포인트로 만든 자료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걸 한 장에 넣는 것보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가독성이 좋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제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강의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 쉬운 회계 컨설팅. 그래가지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오프라인에 모시고 중소기업 회계 컨설팅은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회계 컨설팅의 앞으로의 영업의 방향, 컨설팅의 방향은 어떤 건지를 한번 좀 강의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컨설팅을 하실 수 있도록 이런 이제 절세 플랜과 같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릴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페이지로 나눈 거고, 이건 보고서 양식이니까 오늘 이렇게 좀 나눠져 있다고 해도 약간 어색하더라도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자, 텍스 리덕션, 세금을 줄이다. 뭘 줄일까요? 오늘은 법인세를 줄이는데 요 세 가지 항목, 두 가지죠 사실은. 법인세 그 세금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즉 얘기하면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는 과정, 제가 세무조정계산서에서 3호소식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고 그 상황, 그 표 안에서, 도표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비용 측면에서 우리가 판관비에서, 판매 관리비에서 좀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느냐,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떤 도표를 통해 가지고 이런 형태로 절세 플랜을 갖고 가시면 대표님 올 한해는 적정한 어떤 절세 플랜을 확보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컨설팅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오늘은 10분 컨설팅 자료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굴 크게 하면서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자, 흔한 서식, 우리 한스 어드바이저 구독자 여러분이라면 잘 아시는 흔한 서식, 3호 서식. 자, 이 3호 서식 여기 보시면, 자, 검은색으로. 자, 요 3호 서식이죠. 3호 서식이 이게 이 법인세를 산출하는, 그리고 세무조정계산서를 함축하고 있는 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시작을 해요. 어떻게? 결산서상 단기 순손익. 자, 단기 이익이 났어요. 이익이 꽤 많이 났어요. 자, 이익이 난 금액에다가 이게 손익계산서상의 단기 순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시작을 해서 소득 조정을 하죠. 누가? 세무사님들이 소득 조정을 해서 입금 산입하고 손금 산입하고, 그 다음에 요 차가감 소득이 나와. 차가감 소득이 나오고, 여러분들 차가감 소득이 나오고, 뭐 기부금 이런 거 나오고, 그 다음에 요 각사업년도 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요걸 가지고 이제 이비소라 그래요. 이비소 요거 하고 나서 빼면 과세 표준이 나와. 근데 이비소는 중소기업에 그닥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에요. 흔한 경우는 아니에요. 법인의 경우는. 자, 그러고 과세 표준에 세율 곱하니까 뭐가 나옵니까? 이제 산출세액이 나오죠. 세금 산출세액 나온 거에서 최저한세 적용대상 감면 혹은 공제, 그 다음에 최저한세 적용제에 감면하면 공제, 이거 빼고 나면은 뭐가 나와? 내야 될 세금이 나오는 거예요. 내야 될 세금, 납부할 세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납부할 세금이라고 하기도 그렇다. 그 당해년도에 법인세가 나와요. 왜? 중간연합한 거 빼고 내야 되니까. 납부할 세금은 중간연합세금 빼고 내는 거고. 그러면 이 기업이 지금 약 9천만 원 정도의 법인세가 발생이 됐는데 많이 냈냐 적게 냈냐 어떻게 알아? 작년 거 보면 알지. 그럼 작년 건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이거 보면 알아요. 중간연합세액을 2,780만 원 정도 했어요. 그러면 작년 얼마 낸 거예요? 5,640 냈겠네? 5,660 냈겠네? 그렇죠? 왜?
작년 법인세 50%를 8월에 중간연납을 하니까 그러면 작년에 한 5,500 정도 세금을 내신 거예요. 5,500 정도 세금 냈는데 올해는 9,100만 원이니까 얼마 늘었어요? 3,700 늘은 거야? 3,600 늘었네? 3,600. 꽤 많이 늘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거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한 1억 한 1,000, 2,000 나왔는데 저한테 이제 문의가 와서 제가 좀 조정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자, 제가 이렇게 이게 페이지예요. 여기가 4페이지. 여기 5페이지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책으로 보면 4페이지, 5페이지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죠. 한눈에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요 보고서를 가지면 한스 어드바이저 강의 들으신 다음에 다 이거 저번에 우리 저랑 강의 들으신 분들 제가 그 컨설팅 자료들 USB에서 담아서 드렸거든요. 너무 쉬운 회계 컨설팅 강의할 때도 이런 보고서 자료들 여러분들 나눠 드릴 겁니다. 자, 요 자료를 이렇게 딱 펴서 대표님한테 설명할 수 있는 거야. 4페이지 보면서 이렇게 연계해서 가독성이 좋게. 그러니까 이 4페이지의 요 내용들을 이렇게 따서 설명하는 자료들인 거예요. 따서 설명하는 자료들인 거예요. 자,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소득 조정하고 여기서 절세 불가능하다. 거의 불가능해. 왜? 소득 조정이라는 건 세무사님들이 해주시는 거고 이 적법함, 세법에 의거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절세를 해? 여기서 절세 뭐 한다? 이건 탈세야, 탈세. 불가능. 자, 세율 구간을 낮출 수 있을까? 불가능. 이것도 어려워. 왜? 아니 이익이 2억 이하가 10%인데 4억 5억씩 나는 기업 2억으로 낮춘다면 회사 망하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잖아. 그쵸?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세액이 나온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냐? 결국은 뭐냐면 이 사무서식 이 세금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뭐 이렇게 산출하는 과정에서 절세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은 법인에는 있잖아요. 세액 감면, 세액 공제가 거의 유일한 대안이다. 그러면 있는 걸 최대한 활용하자. 이게 거의 대안입니다. 자, 이 기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여러분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면 대충이에요. 거의 어바웃으로 산출세액 곱하기 20% 하세요, 그냥. 제조업의 경우에요. 도소면은 10%, 산출세액 곱하기 한 20% 정도 하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금액 어바웃으로 나옵니다. 어바웃으로. 자, 이 기업은 고용인원 그 다음에 뭐 이런 인원들이 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로인 거야. 자, 여러분들이 이 사무서식을 보고 대표님들한테 어떠한 형태로 컨설팅 보고를 그 다음에 절세 플랜 제시할 때 어떠한 맥락으로 어떠한 어떤 형태로 갈 것이냐를 검토사항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돼. 저는 이렇게 설명을 했겠죠. 자, 대표님 매출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순이익 각 사업연도 소득이 발생할 겁니다. 이거죠. 그러다 하면 현재 이 산출 법인세 산출 구조에서 세율을 낮춘다든가 아니면 어떤 절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 절세는 대표님 세액 감면과 세액 빨간색으로 할게요. 세액 감면과 여기죠, 여기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되는데 현재 대표님 한스식품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적용 대상이고 안정적이다 보니까 인원 채용 계획이 없어요. 이 지금 인원 가지고도 충분히 이 매출, 이 생산성을 유지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고용 관련 세액 공제는 거의 없다. 결국은 뭐냐? 여기가 비었죠. 최저한세 적용 대상 여기가 공란이잖아요. 0이야 0. 이건 무슨 얘기야? R&D 세액 공제, 연구 전담부서 혹은 연구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R&D 세액 공제를 받는 게 지금은 가장 효과적인 플랜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플랜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연구 개발은 직접적으로 해야 된다. 이걸 전제를 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효과적인 플랜입니다. 라고 요 장은 설명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자, 이 과세를 세금을 산출하는 단계에서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은 세액 감면 세액 공제면 이제 나머지는 뭐예요? 비용에서 가야죠. 비용에서. 비용을 많이 써야지. 비용을 많이 쓰는 거는 항상 우리가 컨설팅 꺼리면서도 조심해야 돼. 왜? 비용을 너무 많이 써서 이익이 줄어들면 기업의 신용, 이익률, 뭐 여러 가지 지표, 뭐 재무 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컨설팅이 들어가야 돼요. 자, 이 기업을 보세요. 자, 한스식품이
매출액이 한 50억 정도, 47억. 원가가 이 정도 들어가요. 원가에서 절감하는 건 참 어려워. 자, 원가 절감 항상 기업의 고민이죠. 원가를 절감해서 생산성을 높여. 생산성을 높여가지고 기업의 수익을 많이 내. 이게 뭐 기업의 기본적인 어떤 경영 목표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가를 절감하기는 중소기업에서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이 우리 중소기업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 회계 컨설팅의 방향 이런 주제로 제가 다음 주에 그 실전 컨설팅 자료 저기 유튜브 저 동영상 하나 올려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께서 정말 회계 컨설팅 중소기업을 위한 회계 컨설팅을 하고 싶다 그러면 꼭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중소기업의 회계 컨설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 대표들, 중소기업 대표님들께서 숫자 경영을 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제가 다녀보면 그래요. 뭐 감에 의한, 뭐 얼마 들었고 얼마 나갔어. 좀 뭐랄까 거의 그 개인 사업자로 얘기하면 추계에 의한다 그러는데 그냥 이렇게 뭐 적어가면서 하는. 그러나 정확한 숫자 컨설팅, 비율 컨설팅, 정확한 데이터를 통한 회계 경영 이런 게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한테 시급하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걸 도와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강의 자료를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자, 오늘은 이거 볼게요. 자, 결국은 매출 원가에서 줄이기 어려우니까 손댈 수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 판매 관리비야. 별 5개. 판매 관리비 중에도 건들 수 있는 게 또 몇 가지밖에 안 돼. 왜? 대부분은 자, 예를 들면은 여기 뭐 수도광열비. 작년 쓰는 만큼 쓰지. 공장을 늘리지 않는 이상, 기계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그쵸? 뭐 또 뭐 있을까? 여비고통비. 뭐 많이 달라지지 않아. 이런 것들은. 결국은 뭐예요? 급여 상여금 같은 인건비. 그쵸? 급여 상여금 같은 인건비. 제가 감가상각비 불가능합니다. 줄이기 불가능해요. 안 한다. 안 한다는 거는 뭐 이익을 내기 위해서 안 하는 거죠. 감가상각은 결산 조정 상황이니까 안 해도 돼. 감가상각을 안 하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도 못 받아요. 감가상각 의제라는 게 있어서 한번 제가 말씀드렸고 어쨌든 그럼 왜 표시해놨냐? 감가상각에 대해서 왜 표시해놨냐? 뒤에 설명 드릴 겁니다. 임차료 왜 표시해놨냐? 임차료 만약에 늘리면은 비용을 쓰는 거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이 기업은 대표님께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서 제가 표시해놨고 보험료 결국은 이제 보험료도 여러분들 우리 컨설팅 보험 컨설팅 하는 입장에서 경영정기보험, 뭐 단체보험, 뭐 재물보험, 공장 화재보험 이런 것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경상연구개발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죠. 이 기업의 연구전담부서, 경상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제가 또 여기 표시해 놓은 게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무형자산 고정상각 무슨 소리야? 무형자산 고정상각비 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4억 5천씩 감가상각을 해오다가 이제 상각이 완료가 되면 왜? 이게 영업권이거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영업권은 5년 정액법 상각이에요. 5년 뒤에는 상각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비용이 없지. 비용이 없지. 괴로운 일이죠. 자, 여기서 이렇게 검토합니다. 대표님. 검토를 해보니 자 전년도 대비예요. 자, 여러분들 보고서 만들 때 전년 대비 이게 비교해 주시는 건 알고 계시죠? 작년에 급여를 3억 2천 정도가 들어갔는데 올해는 3억 9천 늘었어.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직원들 상여금 조금 올려주시고 대표님 임원들 급여 상여금 올려서 좀 이렇게 비용을 좀 확보를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린 건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임원 상여금 올릴 때는 주주총회, 정관 규정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참고하시고 자 감가상각비가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노란색이 검은색이 잘 보이겠죠. 자 작년에 2019년도입니다. 2019년도에 1억 6,600인데 2020년도에 9,800 거의 얼마나 줄었어요. 거의 한 7천만 원 가까이 감가상각비가 줄어들었잖아. 비용이 7천만 원 정도 들쓴 거잖아. 쉽게 얘기하면 들쓴 만큼 뭘 더 내? 세금을 더 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왜 줄을까요? 왜 줄을까? 자 정률법에 의해서 상각을 하는 그 유형자산들이 있어요. 기계 이런 거. 유형자산 정률법이라는 거 이런 거죠. 사자마자 그 다음 사자마자 감가상각하는 연도가 가까울수록 산 기간에서 새 거일수록 쉽게 얘기하면 새 거일수록 감가상각을 팍팍 해. 막 예를 들어 기계를 샀어. 올 한해는 45%, 내년에는 뭐 25% 이런 식으로 해서 상각률이 점점점 낮아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감가상각 비용이 점점 줄어들지. 정액법은 안 그래? 동일해. 아까 영업권처럼 4억 5천
뚝뚝뚝 몇 년, 5년, 특허는 7년 이렇게 딱딱 정해졌지만 기계들은 안 그러니까 정률법에서 이해한다 하면 결국 줄어든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내년에도 올해 참 2021년도에 감가상각은 줄어들 거다. 비용을 더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지급 임차료 작년 6천, 올해 6천. 보험료 1,000만 원이었는데 거의 2천만 원으로. 경영인 정기보험입니다. 물론 저한테 가입한 게 아니고 그 전에 어떤 다른 분들한테 가입한 내용을 제가 이번에 저한테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 해서 업체 실무자 전화가 와서 제가 보고 몇 가지 이런 부분들 갖고 계십니까? 조정할 게 이런 거 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말씀드리고 그렇게 조정해서 최종 확정된 재무제표예요. 경상연구개발 왜 없어졌을까? 직원이 있다 나갔어. 연구 전담요원이 나갔어. 당연히 그러면 없애야죠. 당연히 없애야죠. 다시 만들어야 돼. 그렇죠? 자, 무형 고정자산 이만큼 받았어. 그래서 작년 대비 2019년 대비 약 1억 3천만 원 정도가 비용을 들었어. 비용을 들쓴 만큼 이익이 늘었어. 늘은 만큼 세금을 더 내. 우리 이익이 늘면 좋은데 이럴 수는 있죠. 그러나 세금을 내는 거에 대해서 대표님은 지금 내가 이런 거예요. 돈이 많이 나간다는 거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 기업은 굉장히 양호한 기업이거든요. 적정 수준의 세금을 내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자 비교를 해봐야 돼. 2020년과 올해 자 급여는 동일하다고 볼게요. 여기서 물론 이제 변화의 가능성이 있죠. 왜 올리면 되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여기 차가 제로입니다. 제로. 이거 이제 빼야 되는데 이건 지워야 될 거예요. 이거는 무시하시고요. 이거 무시하시고 자 제로야. 그러나 급여는 올라갈 확률이 높아. 그러면 비용이 올라갈 확률이 있다. 감가상각비는 대표님 줄어들 겁니다. 이걸 왜 보여줄까요, 여러분들? 왜 보여줄까요, 여러분들? 비용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다른 거 다 동일하다 그러면 결국은 감가상각 줄어드는 만큼 또 올해 2021년도 비용은 줄어드는 거야. 한 2천만 원 정도 줄어드는 거예요. 세금을 2천만 원에 20%면 얼마예요? 400만 원 더 내는 거야. 그러겠죠, 여러분들. 그런 개념으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리고 대표님하고 어떤 합의 보고 세무대리인과 합의 보는 게 컨설팅의 한 일환이겠죠. 그래서 이 기업은 저는 이렇게 가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다음 장에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직원 급여는 자 위에 표는 숫자는 참고하시고요. 직원 급여는 매출액 증가해가지고 상여금 지급하자. 다 여기서 매출액 증가라고 쓴 이유는 있어요. 뭐냐면 임원 상여금은 적법 이 정관에 정해진 룰에 의거해서 우리가 정관 규정을 만들어 놓은 그 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해야 돼. 직원들 마음대로 줘도 되지만. 그래서 제가 뭐뭐라는 조건이야. 매출액 증가 시 if야, if. 예를 들면 영업이익 증가 시, 매출액 증가 시 이런 형태로. 그래서 여기 써놨죠. 임원의 경우는 상여금 규정 주주총회 의사록 있냐 이런 거 보고 요 범위에 맞게 급여를 올려가자. 근데 여러분들 이거 지금 6월 달인데 6월 거의 이제 말이 다 가고 있는데 왜 이거 지금부터 보여드리냐? 지금부터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기업체 업체 가셔가지고 컨설팅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7월 25일 날 1기 부가세 확정 신고가 나오면 여러분들 반기 결산을 해주셔야 되고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작년 재무제표 가지고 올해 이 정도 매출이 나온다고 예측이 되면 세금이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이 부분을 왜 12월, 11월 가가지고 어떤 그 조정하는 거 힘들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조정하기 힘들다고요. 어떻게 해야 돼? 지금부터 단계 어떤 뭐를 절세면 절세 아니면 재무 상황을 극대화시켜 이익을 내기 위한 이익을 내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컨설팅 해주셔야 다른 컨설턴트보다 한 발 앞서가는 컨설팅을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올려드리는 거야. 아셨죠? 지급 임차료는 이 기업은 법인 전환을 한 기업인데 대표님이 부동산을 안 넘기신 거야. 그래서 토지, 공장, 건물은 대표님 소유야. 결국 법인에서 임대해서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법인에서 임대해 쓰는데 지금 현재는 2억 원에 6천만 원, 한 달에 500만 원의 임대료 발생이 되고 있는데 제가 자 여러분들 이 임대료 올리는 것도 그 어떤 그 사회 통념상 뭐 터무니없이 올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아시겠죠? 그래서 1억 원 정도로 해서 낮추고 보증금을 낮추고 임차료를 늘리자. 효과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비용이 3천만 원 늘어나니까. 그래서 여기에 3천만 원 늘렸어. 그 다음에 보험료에서 경영인 정기보험 가입하십시오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 그냥 무턱대고 절세 플랜을 위해서 경영인 정기보험 가입하라. 이건 좋은 플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경영인 정기보험을 가입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 기업은. 뭐냐, 일단 큰아들 주식에 대한 어떤 그 주식에 대해서 뭐 소각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상속해야 된다든가 어떤 플랜이 있죠. 왜? 큰아들, 물론 아직 큰아들, 작은아들 젊어. 그리고 작은아들이, 이 한스식품 작은아들이 후계자가 될 것 같아. 큰아들이 다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젊다 하더라도 불의의 사고로 어떤 상속 이슈가 발생했는데 여기가 회사가 좋기 때문에 주식 가치가 상당히 높아요. 거의 한 30%씩인가 갖고 있거든요.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속세 재원, 그 다음에 어떤 나중에 경영권 승계 시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후계자한테 주식 몰빵해주는 스타일로 컨설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비용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경영정기보험을 좀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하나의 플랜이고 경상연구개발부에서 이제 연구부서 만들자. 1,000만 원이 뭐냐면 2021년도에는 1,000만 원 추가하자 이거야. 1,000만 원 추가하자. 왜 추가할 거냐? 자, 4천만 원 정도라고 해요. 반년 남았잖아, 반년. 그러면 연봉 4천만 원 연봉 받는 두 번 쓰면은 1년에 2천만 원이니까 7월부터 연구소가 설립됐다고 하면 6개월이면 1,000만 원이다. 이 개념입니다. 1,000만 원 정도. 내년에 2022년도에는 2천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러면 2천만 원이 세액 공제되니까 상당 수준의 세액 공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무형고정자산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 중요한데 영업권 5년 감가상각을 이제 다 해가. 다 해가니까 이제 감가상각할 게 너무 없어. 큰일이죠. 감가상각비도 점점 줄어들어. 이거는 이제 거의 하늘나라로 없어져. 결국 이 회사는 거의 2023년이 되면 2021년도에도 한 4억 원 정도의 비용이 이제 절감되는 거예요. 대안이 필요합니다, 대표님. 대안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손익계산서에서 비용 검토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쪽 빈 페이지는 페이지 수 맞추시라고 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총총총 걸어서 좋은 컨설팅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대표님, 직원급여 연 3% 정도 급여 인상한다고 하면 한 2,300만 원 정도의 비용 절감이 예상이 됩니다. 단 상여금 지급 고려 이거 하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회계 컨설팅 할 때 알려드리겠지만 노동 분배율 등 무턱대고 급여 올리는 게 아닙니다. 무턱대고 급여 올리는 게 아니고 기업의 안정성, 효율성 뭐 이런 걸 고려해서 올려야 돼. 그 중에 인건비와 가장 관계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노동 분배율, 뭐 부가가치 생산성 이런 거예요. 이런 걸 고려해서 올려라. 한스식품 같은 경우는 현재 47.6% 적정하다. 이거는 노동 분배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저도 어디서 훔쳐본 거야. 저도 뭐 제가 어디서 옛날부터 아는 게 아니야. 훔쳐본 거야. 근데 훔쳐봤다라는 건 책 봤던 얘기예요. 보고 이 정도더라. 이게 적정하더라 해서 제가 적어 놓은 거고. 임원급여는 임원급여에 따라 왜냐하면 중소기업은 임원급여가 좀 세잖아. 그 직원들보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3, 4분기 매출하기는 하면 어느 정도 연간 그 수익이 연간 이익이 확정이 예측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때 맞춰가지고 적정 수준의 급여 플랜을 좀 만들어내자. 그래서 비용을 산출해 놓자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임원 상여금 주주총회 잘 만들어 놔야 된다. 그 다음에 사내복지기금 좀 고려해보자. 가업승계할 때 직원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후계자가 이 가업승계를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절세가 다가 아니에요. 기업이 지속 가능 경영 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어떤 제도, 비전 이런 것들도 같이 행해야 되는 게 가업승계입니다. 그래서 사내복지기금은 꽤 괜찮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지급 임차료 아까 말씀드렸던 보증급을 2억에서 1억으로 낮추고 2억에 연 6천만 원이니까 1억 원 반환하고 대표님한테 월세를 연 3천만 원 인상하자. 그러면 연간 약 600만 원 정도는 또 비용 절세 가능하다 이 얘기고 보험은 이렇게 가입을 합시다. 자, 뭐 제가 적어 놓은 건데 매출액 대비 0.4% 정도가 지금 보험료로 나가고 있다.
한 1, 2%대 정도를 내가 추천한다. 그래서 추가로 큰아들, 작은아들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경영인 정기보험을 좀 가입을 하면 좋겠고 300에서 500 수준 정도로 하자. 500만 원이면 연 1200만 원 정도가 이제 절세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경영인 정기는 완전한 절세는 아니죠. 과세 이연입니다. 과세 이연. 당연히 자산 활용 방안을 활용 방안 검토한 다음에 나중에 뭐 해지하든 아니면 뭐 하든 사실상 이 해지라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해지의 시점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맞죠. 비용 처리하는 개념이니까. 저 그래서 좀 위험스러운 단어지만 여러분들 써놓은 겁니다. 경상연구개발비 당연히 뭐 하시죠. 2천만 원 정도 생각하자. 관리 잘해야 된다. 관리 잘해야 된다. 그래서 서식 관리 등을 지원하고 연구 실적 관리는 당연히 해당 기업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고 이게 중요해. 무형자산 부정상각이 여러분들 이게 없어져. 별 5개입니다. 여러분들. 5년 정액법으로 해서 약 4억 5천만 원씩 상각을 해왔어. 상각을 해왔는데 연간 이것만 가지고 9천만 원 정도 절세 비용. 그러면 이게 없어지면 9천만 원 세금 더 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관리하는 기업이 매출이 한 120에서 130억 정도 하는데 세금을 1억 8천에서 2억 원 정도 내요. 근데 여기는 이 기업 거의 2배의 매출이잖아요. 거의 동일한 제조업인데 2배의 매출인데 여기는 연구소가 아주 빵빵하게 잘 돌아가서 한 1억 넘는 돈을 연구 개발비로 빼는 거거든요. 이 기업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게 없으면 이 기업은 지금 매출 구조에서 영업 어떤 연구 전담부서 R&D 세액 공제 자체가 없다고 하면 한 1억 8천 정도 세금이 나올 수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규모 대비하면. 그래서 적정한 9천만 원 상당의 절세 대안을 반드시 검토해라. 그래서 종합적으로 의견 제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직원급여 중 임원급여에 대한 주총이사록. 그래서 5년간 어떤 형태로 줬는지 한번 적정하게 좀 잘 검토해 보자. 그리고 지급금액을 3, 4분기에는 이익 보고 결정합시다, 대표님. 임차료, 아까 요 내용들 정리한 겁니다. 하고 대신 임차료에서 우리 대표님의 어떤 종합소득세를 검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명의분산, 소득분산 플랜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도 같이 실행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보험료 중에 경영인 정기보험하고 단체보험이 매우 저렴하게 나한테 가입이 돼 있어요. 저한테 이제 컨설팅 받는다고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돼 있어. 근데 이제 증액하자. 또 특히 이제 여러분들 중대재해처벌법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증액하자. 사망보험은 얼마 안 돼요. 그냥 저한테 컨설팅 받는다고 해서 그냥 좀 가입해 주신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연구전담부서 7월에 설립하자. 무형 이것 지금 별도의 대안이 없다. 그래서 다양한 세액 공제, 세액 감면 방향, 그 다음에 어떤 절세 플랜들을 끌고 가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들 항상 컨설팅 할 때는 있잖아요. 구체적이고 확실한 액션 플랜을 제시를 해주셔야 돼. 이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한스 어드바이저 구독자 여러분들은 실무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실무가 안 되는 컨설팅 아무 의미 없어요. 말로만 한다는 거는 대표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보험계약하고 뭐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들. 아유, 걔들은 보험계약 하더니 안 와. 이건 정말 나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면 안 돼. 기업을 한번 맡았으면 5년, 10년 같이 가야죠. 제 거래처들 대부분 진짜 다 몇 년 이상 다 됐어요. 심지어 20년 된 데도 있어요. 저랑 같이 하는데. 지금도. 15년은 기본이고 10년에서 15년은 기본이에요. 왜? 그렇게 오래 같이 갈 수 있는 컨설팅을 해야 여러분들 소득도 안정화되고 또 기업도 좋아지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주 가고 액션 플랜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실무가 가능한 컨설팅을 하셔야 돼요. 또 사족입니다. 죄송해요. 자, 얼굴 크게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장 표예요. 자, 이거 막 일일이 설명드리긴 그래. 자, 이거 그냥 아까 3호 소식을 이렇게 옮겨 놓은 거예요. 보시면, 그쵸? 3호 소식 옮겨 놓은 거예요. 이렇게 옮겨 놨고, 작년 세금 내역이야. 그래서 7,300만 원 정도 내야 되고, 요렇게 냈고, 요렇게 내야 돼. 자, 절세 플랜 미적용해서 내년에, 2021년도에 미적용하면, 자, 세금을 그대로라고 하면 7,300만 원 그대로 낸다는 얘기예요. 동일 매출에 동일금 그대로다. 근데 왜 2,700만 원일까요?
중간 연합을 얼마나 4,500 했다. 뭐 이런 개념이고. 아, 이거 4,500 계산 잘못된 것 같죠? 3,800 정도 되겠네. 그렇죠? 내가 9,000으로 계산했나 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인건비에 대해 아까 얘기한 거 있잖아요. 7,600만 원 빼는 거 있었어요. 경영정비보험 가입하고 임차료 늘리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했더니 세금이 얼마예요? 3천만 원. 반이 줄었잖아. 물론 당연히 합법적인 부분 내 절세 플랜. 경위정기보험을 500만 원 가입을 했다. 이렇게 된다. 요 내용이에요. 이건 여러분들 설명 잘 하시면 됩니다. 고정상, 자, 이거 아까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죠. 오타인데, 무형 고정자산 상각이 완료되면, 머리 아픕니다. 보세요. 세금만 거의 1억 6천이야. 공제되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어떤 절세 플랜의 모든 컨설팅은 그래. 내년 이렇게 짧게 보지 마세요. 영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적어도 우리 컨설팅 영업을 하는 우리 한스 어드바이저 구독자 여러분 적어도 5년 보고 컨설팅 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5년. 길게 보고 단단하게 걸어가시는 컨설팅이 최고의 컨설팅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런 도표를 보여주고 대표님 1위1위에서 이렇게 컨설팅 하겠습니다 라고 마무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마무리 페이지 보면서 인사드리고 마칠게요. 자, 이 아름다운 여인 여러분들 최고 되시라고. 자, 여러분들이 최고입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좋아요, 구독보다 여러분 주변에 계신 우리 컨설턴트 여러분들한테 공유 좀 해주세요. 그분들이 보시고 컨설팅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전 진짜 진짜 해피하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호흡하고 같이 컨설팅하는 재미, 그 다음에 제가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도우면 좋겠고요. 너무 쉬운 회계 컨설팅이라고 제가 이제 한 30페이지에서 길면 50페이지 정도 되는 컨설팅 세일즈북 혹은 책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들어지면 여러분들 모시고 외부에서 오프라인 강의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커밍 순입니다. 자, 여러분들 6월 마감, 6월 한 주, 다음 한 주 파이팅 하시고 원하시는 성과 얻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일요일에 회계 영업의 방향 요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